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숙제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일 단위로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일단 지금 제가 본 표는 이거거든요. 제 엑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해서 제출해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천성적으로 약간 뭔가 귀찮은 게 생기면은 그냥 그거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성향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단 변화가 seesaw, seen인데 이거를 saw라고 적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제가 볼 때 이거를 진짜 찾아봤으면 분명히 seen을 찾았을 텐데 이 saw를 적어냈다는 거는 본인이 이걸 유추하고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볼 시간을 귀찮아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줄 건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표를 채우는 거는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숙달이 조금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다음 거를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저 표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동사에 비동사도 또 형용사도 같은 happy라는 거를 쓰고는 있지만 자기가 어떤 문장을 뭘 만드는지에 대한 감을 길러주는 그런 숙제가 되겠어요. 그걸 하고 있는데 웬만큼 잘 맞추고 있고 틀린 부분들 보면은 일단 이런 부분들 안 씁니다인데 평소 시제죠. 현재 시제라고도 하는데 현재 시제라고 하면 헷갈려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소 시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과거 형태를 써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물음표를 안 썼을 뿐이고요. 뭐 간단한 실수입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별로. 문제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정형화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 넘어가서 굉장히 랜덤한 문장을 같은 형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달라지는 거죠. 말하자면은 다른 문장,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은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렇게 비동사 문장과 일반 동사 문장을 겹쳐서 써버려요. 이게 나오거든요, 지금. work와 been 두 개가 비동사고 work는 어, 일반 동사인데 이거 두 개를 겹쳐버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현재 시제가 틀렸죠. 이 부분에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배운 정형적인 대답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밑바탕이 깔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감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린 단어를 써서 그냥 완전 틀려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틀렸네요. 이건 제가 철자를 잘못 해놨네요. 딜리전트 I인데 답을 제가 잘못 썼네요. 고쳐놓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예요. 정답 미제출인데 이거를 정답 미제출한 이유는 뭐냐면은 정답을 미제출해도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이 정답 미제출로 그냥 제출하는 편리함만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두 개잖아요. 제가 이걸 그대로 놔두면 세 개로 늘고 네 개로 늘고 점점 늘어요. 그런 성향을 약간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귀찮은 걸 안 하려는, 귀찮은 게 나왔을 때 해야만 하면은 의식을 닫고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수행해버리는 그걸 약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과거랑 현재랑, 그러니까 과거랑 평소랑 구분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는 패턴을 갖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도. 그 다음은 보면은 볼게요. 정답 미제 출력이 두 개 나왔죠. 문장이 조금 길어져서 귀찮아 라는 생각이 나면은 정답 미제출을 해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게 허용한 정답 미제출, 그러니까 이쯤 해도 괜찮아.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걸 갖고 있죠. 어른이나 애나 똑같아요, 사실.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걸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병간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아픈 거거든요.
지금 아이의 경우에 2개 정도, 하루 숙제하는데 2개 정도 정답 미제출 괜찮아. 라는 어느 정도 본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3개가 됩니다. 조금 있으면은. 그리고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줘야 돼요. 정답 미제출을 하면은 더 불편해지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영어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게끔 만들지 않을 만큼의 스트레스가 가중돼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겹치는 패턴 나오고요, 계속.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그냥 썼어요. Is he okay라는 거가 아마 익숙했을 거예요. 시제를 보고 이걸 맞추려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귀찮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닫고 그냥 제일 익숙한 걸 썼어요, 제가 볼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오는 패턴인데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썼어요. 이것도 귀찮으니까 제일 익숙한 걸 썼어요. 저는 알 수 없어요. 이 숙제 다음에 이 아이가 하려고 했던 게 뭐였는지. 근데 급해요. 이 숙제를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숙제를 빨리 끝내고 다음 행동으로 가겠다는 마음이 보여요. 이 2개.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하기 싫어져요. 이런 게 보여요. 굉장히 고요해 보이는데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근데 반대로 마음속에서는 되게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맞췄는데 이거는 쉬워졌나 봐요. 어느 정도. 아, 이거는 어떻게 맞췄는지 알겠네요. 전에 이거 말고 다른 퀴즈를 내서 연동돼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횟수가 늘어나서 이건 쉬워졌어요. 자, 그래서 이거 설계를 조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제가 볼 때 지금 원래 가려던 속도보다 조금 더 느려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안 잡고 넘어가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이 봐왔는데 작아 보이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안 잡히면은 나중에 이게 발목을 계속 잡아요. 끝도 없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고 넘어갈 때까지 굉장히 이쪽에 비중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이거 한두 개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아이의 성향 자체를 약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굉장히 수능적인데 수능하지 않고 굉장히 차분해 보이는데 차분하지 않아요. 성격이 급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느려 보일지 몰라도 이거 먼저 잡고 가는 게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불과 한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고 그래 뭐 작은 실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기고 다음 단계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결국에 기본에서 발목이 다 잡혀요. 나중에 다 깨져 있고 가르쳤는데 기본이 탄탄치 못하니까 그 기본에서 깨져 있는 부분이 위로 가도 똑같이 그 부분이 똑같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걸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좀 답답해 보이더라도 제대로 잡고 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